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해두었는지도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당황한 남성은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연금도 부족하고 별다른 노후 대비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결혼 후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재정 상태까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지 않다면 결혼 후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녀의 결혼과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 준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찬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가, 생활비, 육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상대의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결혼을 준비하며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왜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자식이 떠안게 됩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까지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본인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생활을 하는 부부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지원까지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부모가 연금이나 저축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결국 자식이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왜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결혼 후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잘해두면 자식의 결혼과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혼 후에도 자식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국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부모 부양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한 부부는 결혼 후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라는 말이 오가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모 부양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식의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가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식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자금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식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왜 우리 가정의 돈을 부모님께 보내야 하느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해 부부가 다투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자식은 본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경제적 자립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취업난,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커집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으로 인해 저축을 할 수 없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자식의 미래도 불투명해집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결혼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하고 미래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해서 결혼을 미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식이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부모님 부양 문제에 부담을 느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까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게 됩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재정 상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은 결혼과 가정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결혼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은 결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외에도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식도 본인의 생활을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민연금 외에도 월 일정 금액의 추가 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은퇴 전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준비 외에도 부모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노후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가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모든 기대를 자식에게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감정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면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립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너밖에 없다. 너는 나를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고 사회적 활동을 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립적인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존경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힘들어도 자식에게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요즘 결혼을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녀의 결혼과 미래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자식의 결혼과 경제적 자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는 괜찮아.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이제 노후 준비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통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잘 준비하면 자식들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본인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인생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야 보이더군요. 젊었을 땐 몰랐고 알아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후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야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진짜로 알게 된 인생의 교훈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마음에 남은 10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은 부디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건강은 젊을 때 챙겨야 합니다. 아플 줄 몰랐고 설마 내가 병날까 싶었지만 결국 찾아왔습니다. 아프고 나니 건강이 전부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 줄 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후회도 깊어졌어요. 매일 걷기만 해도 맥기 조절만 했어도 지금보단 나았을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말, 이제는 실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남은 몸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되찾기엔 너무 어렵고 비쌉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실천해야 나중에 덜 후회합니다. 두 번째 교훈, 자식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내 행복을 맡기면 실망도 상처도 깊습니다. 내가 준 사랑을 똑같이 돌려받을 거란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자식을 너무 붙잡으면 결국 나도 그들도 불행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응원해주는 일뿐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괴로워집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내 삶을 더 잘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나도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교훈, 친구는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땐 바빠서 못 보고 중년엔 멀어지고 노년에 혼자 남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외롭고 허전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오랜 친구 한 명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연락하는 걸 미루지 말고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사람은 함께 어울려야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말 한마디, 차 한 잔이 큰 위로가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친구와 웃는 하루는 병원 다녀오는 하루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지금 연락 끊긴 친구가 있다면 오늘 바로 연락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교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생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삶도 따뜻해집니다. 젊었을 땐 말 안 해도 알겠지 싶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말하고 더 자주 웃어야 했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하루 기분을 좌우하더군요. 오래 함께 있는다고 저절로 가까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나이가 들어도 늘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보다 더 오래 가는 건 바로 습관처럼 쌓인 존중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길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비로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적게 가져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더 편안한 것도 더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불편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도 차분해졌어요.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살면 여유가 생깁니다.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더 이상은 욕심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덜 갖고 덜 비교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번째 교훈, 나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평생 누구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했더라고요. 내 기분, 내 건강,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을 챙기느라 정작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도 돌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들어줍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롭기보다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다른 사람도 진짜로 아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7번째 교훈, 후회는 덜 하되 반성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사는 건 나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그걸 똑같이 반복하느냐 아니냐죠. 반성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지만 후회는 나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회보다는 교훈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을 다쳤다면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란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진짜 어른은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이란 건 늘 실수 위에서 배워가는 여정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8번째 교훈, 나이 든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람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더군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게 어른다움이었습니다. 아는 척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가 더 사람을 깊어지게 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존심은 높일수록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더 존경받더군요. 배움은 끝이 없고 인격은 평생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겸손은 결국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힘이었습니다. 9번째 교훈, 고마운 사람에겐 바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에 말해야지, 나중에 만나면 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놓친 인연이 많았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결국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바로 말했더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마음을 말로 꺼내는 연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야 하더군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표현은 용기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늦기 전에 고맙고 소중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의사라고 해서 뭐든지 다 잘 먹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럽게 입에 넣는 음식이 있죠. 실제로 70대 이상 고령 의사들은 몇 가지 음식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본인들이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어떤 음식이 몸을 망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먹는 음식 중에서도 이건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나씩 줄이기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영양제보다 먼저 끊어야 할 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워 맛있지만 그 안에는 몸을 해치는 트랜스 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기 때문에 이런 지방은 더 치명적이에요. 특히 고온에서 오래 튀긴 기름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파는 튀김은 대부분 같은 기름을 반복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튀긴 음식은 소화가 느려 위에 부담을 주기도 하죠.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중독성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당장 끊기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자주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멀리하는 음식, 바로 이 튀긴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음식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공육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도 부담이 가고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삶은 달걀이나 삶은 닭가슴살처럼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이 훨씬 건강합니다. 편하게 먹으려고 선택한 가공육이 결국 내 몸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의사들이 도시락을 챙길 때도 절대 넣지 않는 음식이 바로 이 가공육입니다. 되도록 피하고 꼭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입니다. 케이크, 과자, 달달한 빵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입에는 달지만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몸은 점점 저항을 갖게 돼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 전 단계로 이어지는 원인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합병증이 아주 다양하고 느리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뇌에도 영향을 줘서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맛을 찾게 되는데 이게 건강을 더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 같은 자연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고 짠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컵밥, 냉동식품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음식은 조리도 간편하고 맛도 강해서 쉽게 손이 갑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짠 음식은 미각을 둔하게 만들어 더 자극적인 음식을 원하게 만듭니다. 결국 식사량이 늘고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 배변 활동에도 방해가 됩니다.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전혀 좋지 않은 음식들이죠. 의사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절대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 대부분에는 설탕과 액상과당이 다량 들어있어요. 이 액상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계속 마시면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죠. 탄산음료는 더 위험합니다. 강한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게다가 카페인이나 인산 성분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나이 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한데 탄산음료는 그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갈증 날 땐 물 또는 직접 갈아 만든 무가당 주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흰쌀밥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처럼 하얀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금방 또 배가 고파지게 되죠. 이런 반복은 결국 과식을 불러오고 비만과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잡곡밥이나 현미는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어색할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입이 익숙해져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맛은 좋지만 영양소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진 않지만 종류를 바꾸는 건 철칙입니다. 여러분도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로 서서히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70대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음식들 대부분은 우리가 자주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만큼 조심하지 않으면 무심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 3번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 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당장은 맛있고 편해 보여도 몇 년 뒤 몸은 그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됩니다.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시작은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식사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70이) 넘고 나서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제 걱정도 내려놓고 즐기면서 살아야 할 나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해지기보다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일 괴로운 건 사실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가 함께 있어도 마음속은 자꾸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가는 건 맞지만 그 시간이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바빴고 쉴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너무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괴로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찼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할 말도 할 일도 마주 앉아 함께할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에 다니기 바쁩니다. 어쩌면 이 외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쓸모없다고 느끼는 나 자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 그게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마디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리운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은 말없이 찾아와서 몸까지 지치게 합니다. 피곤하지 않아도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어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 더 괴로운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도 대화가 없다면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대화 없는 집안은 도서관보다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줄이려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그 짧은 통화가 하루의 활력이 됩니다. 고맙다는 말,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는 사람보다 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은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묵혀두면 마음이 굳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보세요.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 질서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계획 없는 하루는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뭐 하지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납니다. 하지만 산책 한 번, 물 마시기 한 번도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가던 시장에 일부러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다시 내 것이 되는 순간 삶이 덜 허전해집니다. 반복은 지루한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수, 독서, 손글씨 쓰기, 작은 화분 키우기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을 쓰고 집중하는 시간은 머리도 맑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즐거워집니다.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하냐고요?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멈추면 진짜 늙습니다. 배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취미를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말도 트이고 마음도 엽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집에만 있으면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시선도 넓어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환경은 내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나, 그 모습이 어색해도 좋습니다. 익숙한 나를 벗어날 때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말 걸기입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 참 잘 견뎠어라고 말해보세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보다 내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비밀입니다. 매일 다이어리에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기분 좋은 일, 감사했던 일, 웃음 지었던 순간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쌓인 글이 어느새 내 마음의 방이 됩니다. 나를 위한 글은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마음의 공간을 스스로 채우는 방법이죠. 외로움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봉사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결국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작은 도움에도 누군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지역 주민센터, 교회, 복지관에 봉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말로 돕고 말이 어렵다면 손으로 도우면 됩니다. 도움은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결된 마음은 외로움을 밀어냅니다. 혹시 이런 말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살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 하나가 내일을 바꿉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땐 먼저 움직여 보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마음도 삶도 달라집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입니다. 댓글로 지금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누군가 당신의 글을 보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댓글을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연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마음이 힘드셨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 더 따뜻한 하루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건강검진 꼭 받아야지. 골고루 먹고 잘 자야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빠지면 건강관리 다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병원도 자주 다니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자꾸 피곤하고 쉽게 아프다고 느껴지는 이유. 바로 우리 몸의 기본 루틴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돼요. 그 중에서도 70대 이후에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6가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이 중 몇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어요. 자고 일어난 직후 몸은 살짝 탈수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바로 시작됩니다. 위장도 자극돼서 소화가 훨씬 좋아져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변비를 자주 겪는데 물만 잘 마셔도 큰 도움 됩니다. 물은 찬 것보다 따뜻한 게 좋아요. 위를 차갑게 만들지 않아서 부담이 덜하거든요.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을 깨우는 알람과 같아요. 커피나 차보다 먼저 꼭 맨 처음 물부터 드셔보세요. 아침 컨디션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매일 실천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의 시작은 물 한 잔으로 건강하게 여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아침 스트레칭은 몸을 다시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잠든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는 시간이죠. 70대 이후엔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때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손과 발을 쭉 뻗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도 하고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아침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뇌에도 산소가 더 잘 공급돼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져요. 관절 통증도 줄고 하루를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은 운동이 아니라 준비 운동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만들면 몸이 먼저 아침을 반겨줍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눈을 감고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그 순간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마음의 평온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짧은 명상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내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하루가 훨씬 덜 조급하고 차분하게 흘러갑니다. 명상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자 마음의 휴식입니다. 뉴스보다 핸드폰보다 먼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차분하게 여는 것,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나는 아침,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운동은 간단하지만 자세가 틀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잘못된 자세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걸을 때는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턱을 살짝 당기는 게 좋습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등을 곧게 펴는 게 중요해요. 배에 살짝 힘을 주면 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되 몸통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 전체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리듬감 있게 걷는 게 좋아요. 바닥을 보며 걷기보다는 주변을 천천히 살피며 걷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균형을 잃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중심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걷는 동안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땀이 살짝 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리해서 오래 걷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무릎, 허리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대로 걷는 게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걷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무릎, 발목, 허리 주변을 간단히 풀어주는 게 좋아요. 제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는 동작도 꼭 해주세요. 이 동작은 넘어짐을 방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없이 바로 걷기 시작하면 관절에 부담이 쌓입니다. 준비 운동을 하면 근육과 인대가 더 유연해져요. 걷기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서로 천천히 늘려주세요. 걷기 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통도 덜하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운동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부상이 오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걷기 전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효과도 높이고 부상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습관입니다. 걷기 전후 스트레칭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걷기에도 효과적인 시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침 햇살이 있는 시간과 해지기 전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좋아요. 햇빛은 우울감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는 아침 걷기가 큰 도움이 돼요.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지난 뒤 걷는 게 안전해요. 오후에는 해가 지기 전 시원할 때가 걷기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가장 부드럽고 안정된 상태예요. 저녁 늦게 걷는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걷지 않아야 해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이 생기면 생체 리듬도 안정됩니다.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걷기 시간 정해두면 건강도 리듬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육이 줄면 힘이 없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근육 부족이에요.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이기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져요. 그래서 살은 안 찌는 것 같은데도 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체온 유지,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많으면 몸이 활기차고 피로도 덜해요. 그래서 70대 이후엔 근육을 지키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근육 유지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져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어요. 시작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어요. 이 동작을 10번씩 2세트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 밀기 운동이에요. 벽을 마주보고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밀었다가 되돌리는 동작입니다.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물병 들기입니다. 생수병이나 무게가 있는 물건을 양손에 들고 팔을 굽혔다 펴보세요. 이 동작은 팔뿐 아니라 등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거운 건 피하고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하루에 딱 10분씩만 투자해도 변화가 생깁니다. 작은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운동을 시작할 땐 다들 의욕이 넘치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피곤하거나 귀찮아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일 오래 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단 5분만 하자고 마음먹어 보세요. 시작이 쉬워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운동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루 루틴으로 만들면 부담이 줄어요. TV 보기 전, 밥 먹고 나서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기록을 남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몇 분 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짧게 적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뿌듯함이 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재밌고 지속하기 쉬워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면 시간도 빨리 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속도로 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 그게 건강한 운동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젊었을 땐 탄수화물 중심 식사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근육 유지에 필수인 단백질, 매 끼니마다 조금씩 넣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이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하나, 두유 한 잔만 추가해도 큰 도움이 돼요.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은 하루에 골고루 섭취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너무 기름진 고기보다 찜이나 구이 형태가 좋아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기운도 없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도 더 잘 걸려요.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면역력도 체력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인데 70대 이후엔 빠르게 소모돼요.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면 부족해지기 쉬워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에요. 생선이나 견과류, 들기름 등에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건강을 오래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음식으로 챙기기 어렵다면 상담 후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곧 건강한 노후의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식사도 간소해지기 쉬워요.
이럴수록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양념보단 천연 재료의 맛을 살려보세요. 무, 배추, 버섯, 마늘 등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국이나 찌개보단 덜 짠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넣으면 식욕도 살아나요. 매 끼니를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끼 먹기 힘들다면 2끼와 간식으로 나눠보세요.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 상큼한 유자청이나 매실도 괜찮아요. 혼자 드시는 경우엔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해보세요. 식사 분위기가 바뀌면 먹는 양도 달라집니다. 먹는 즐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행복입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식사부터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빠른 진단은 바로 자기 몸의 신호를 아는 겁니다. 갑자기 밥맛이 떨어진다거나, 밤에 평소보다 자주 깨거나, 멍이 잘 들거나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졌다면 이것도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어요. 감기처럼 보이지만 오래가는 피로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머리가 자주 어지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평소랑 다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속도가 빨라졌다면 심장이나 폐 쪽 기능을 체크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빛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내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이상하다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은 결국 스스로의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줄씩만이라도 몸 상태를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느낌, 식사한 메뉴, 기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면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피곤한 이유도 찾게 됩니다. 식사를 적어두면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어요. 감정도 함께 기록해보면 마음 건강도 관리할 수 있어요. 일기는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다리가 무겁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해요.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병원 갈 때 큰 도움이 돼요. 의사도 환자의 일상 기록을 보면 진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종이 노트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기록하는 겁니다. 건강을 기록하면 관심도 생기고 실천도 쉬워져요. 건강일기, 오늘부터 한 줄씩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통증도 덜 느껴지죠.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이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감정은 억누르기보단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땐 억지로라도 산책을 해보세요.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마음이 조금씩 풀려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도 감정 조절에 좋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취미 활동도 감정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기분 좋은 일 하나씩만 만들어도 스트레스가 줄어요.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게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실제로 외로운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혼자 식사하는 게 반복되면 영양 섭취도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면 뇌 활동도 줄어들어요. 우울감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통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말하는 순간 뇌는 깨어나고 감정도 순환돼요. 외로움은 건강에 침묵한 적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가 편할 수도 있지만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외로움을 줄이는 습관이 곧 병을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단 10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부를 묻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해보세요. 대화는 마음의 해독제예요. 억눌린 감정이 말로 풀리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가슴도 가벼워집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대화를 자주 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뇌를 자극하고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대화는 약처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꾸준히 하면 감정 조절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웃음도 늘어나고 긍정적인 기운이 생겨요. 소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 관리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먼저 말 걸어보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오늘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꼭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끔 마주치는 이웃이나 단골 가게 주인처럼 가볍고 편한 관계가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관계를 느슨한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부담 없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까운 가족보다 오히려 편하게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죠. 느슨한 관계가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대화 주제가 가볍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서 스트레스가 적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나 대화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시장, 공원, 동네 카페 같은 곳에서 이런 만남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일부러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소처럼 다니면서 인사만 건네도 충분합니다.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가까운 관계만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고 따뜻한 연결도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모두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침 루틴부터 걷기, 근력 운동, 식사, 감정 관리, 관계까지 하나하나 다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아가면 80대에도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미 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 차근차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